네, 안녕하십니까. 강한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시장을 살짝 벗어나가지고 암호화폐, 사기인가 미래의 금인가란 테마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번 토픽에 쓸 책은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인데요. 康CFA와 시스트레이더 79라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康CFA는 일단 저고요. 그래서 제 책을 좀 셀프 홍보하는 목적도 좀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우 fuck 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만 편견을 살짝 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만 calm down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책은 요런 책이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변동성 돌파로 돈을 벌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 변동성 돌파에 대해서 이제 떡밥을 이미 깔아놨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걸 염두에 두고 53번 영상에다가 변동성 돌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 전략들이 커스피, 커스닥 시장에서 매우 잘 통한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나름대로 클릭수가 1600개가 넘던데요. 꽤 인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 책을 말씀을 드리면은 재미는 당연히 엄청 재밌지 않겠습니까? 제가 썼는데 그럼 당연히 재밌겠죠. 네, 그리고 활용이 왜 겨우 3점밖에 안 나오냐 하면은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딩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no, 나 코딩 못하는데, shit 하실 건데 이제 제가 영상 몇 개를 걸쳐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 책 난이도 매우 쉽습니다. 제가 썼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한지. 이 책도 정말 어려운 테마를 쉽게 쓰기 위해서 정말 제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연구해가지고 썼습니다. 엄청 쉽죠? 자, 이 책 많이 사주세요. 잘 안 팔리거든요? 자, 보통 이제 암호화폐 하면 떠오르는 질문, 우리 제목과 좀 유사하죠. 사기인가 미래의 금인가.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중요시 여깁니다. 암호화폐는 미래가 있는 것인가? 또는 그냥 사기인가? 또는 블록체인 기술, 그게 뭔가 암호화폐랑 관련이 있다는데, 그게 이 세상을 인터넷처럼 바꿀 것인가? 뭐 세 번째는 비트코인, 이게 미래의 금이 될 것인가? 또는 뭐 이런 거죠. 비트코인인가 아니면 이더리움인가? 어떤 코인이 미래에 유망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미래가 있는 것인가? 네, 저는 그걸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저도 잘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인가? 네, 저도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코인이 미래에 유망한가? 당연히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래, 그럼 너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놈들을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건 제가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뭐 주식하는 이유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꽤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차익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지금도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보니까 한국이 유럽보다 1.6% 정도 쌌어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것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2017년 정말 좋았죠. 그때는 유럽과 한국 가격이 매우 달랐는데 한국이 자그마치 50%더 비쌌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에서 벌어서 팔면은 5분, 10분 만에 50% 먹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요. 진짜요. 그때 신문에 거의 모든 신문에 1페이지 다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뻥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암호화폐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좀 회의적입니다. 장기 보유하고 몇 년 동안 존버한다. 저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는 장기적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확신이 제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식은 원래 뭐 자본주의가 있는 한 기업들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을 대표하는 그 주식들도 같이 오르고 뭐 이런 거고
네, 채권은 끊임없이 이자가 나오고 이제 원금도 그러니까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자산을 쌓을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뭐 땅은 뭐 유한하고 그리고 뭐 대도시 좋은 곳에는 뭐 자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동산들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 아니 보통은 더 이상 조금씩 오르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암호화폐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뭐 블록체인 이게 암호화폐가 미래의 금이 된다 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미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일단 그 사람들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이라는 놈도 보면요. 그 최근 2000년 동안에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면은 뭐 금 1아운스를 가지고 35조각의 빵을 살 수 있었대나?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환산해 보면은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금 1아운스를 가지고 한 35조각의 빵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은 가치는 보존을 했으나 이렇게 가치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품은 아니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에는 암호화폐가 정말 미래 금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의 장기 수익률이 그렇게 기통찰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 보유 대상으로는 노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단기 투자, 트레이딩, 여기는 완전히 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암호화폐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보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고급진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다른 말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바보들의 천국. 한마디로 그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투자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투자가 많은데 개인들은 보통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있는 목적은 보통 더 스마트한 사람들 돈을 바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제가 주장하는데 모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면은 그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그럼 주식에서 통하는 단기 전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통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하겠죠. 왜냐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나마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빠지고 기관들은 빠져 있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건데 왜 주식에서 통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통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전략들이 통한다는 거는 이게 다 우리 인류 공통의 이제 우리 두뇌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두뇌는 이상한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 편향을 활용해 먹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심리 투자 영상들을 투자 심리 영상들을 몇 개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유익한 내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강한국의 암호화폐 기행. 저는 이제 어떻게 암호화폐에 빠지게 되었나. 저는 참고로 주식 못지않게 암호화폐도 좋아합니다. 2017년 5월 제가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년 만에 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매우 친했던 야니스란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 인사를 하자마자 하는 소리가 야, 황국, 야 우리 이더리움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하자. 저는 에? 이더리움이 뭐요? 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이더리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겁니다. 야야야야, 야 있잖아. 유럽 그 이더리움 가격이 100이면은 한국은 130에 팔 수 있어. 저는 도대체 이 새끼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술 먹었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보고 그 거래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되게 간단했죠 그런 게.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정말 그 1000유로짜리 그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저는 팔았는데 그게 정말 1300유로가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띠용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 후에 830번 거래를 했습니다. 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신기한 거는 그 해외 거래소 내에서도 심지어 같은 화폐 안에서도 다 차익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싼 거를 사가지고 송금을 하고 팔면은 우리 돈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었죠. 2017년 정말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6월에 한 달 후에 제가 시스트레이더 79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트레이더랑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운명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선생님 혹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이렇고 이렇고 이런 시장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블라블라 5분 10분 설명을 해드릴 거 했었는데 그분이 10분 정도 들으시더니 하시는 소리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이 그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변동성 돌파 전략?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제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거기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링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변동성 돌파 전략이 무엇인지 레리 윌리엄스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엑셀로 간단하게 그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보는데 오잉?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나올 수 있지? 이거 대박 했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의 단점은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으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코딩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직접 그러니까 대신 매매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인데요. 저는 그때 차익 거래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프로그램을 당연히 못 만들었는데 이제 11월에 천재적인 그 프로그래머인 박 선생님이란 분이 만나가지고 그분이 해줬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거든요. 해보니까 와우 진짜 돈이 되네요. 하하하 했습니다. 오, 대박. 이거 정말 재밌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요, 이 전략을 제가 주식 강의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2017년 말에 12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야,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하하 했는데 그 다음 해 1월에 갑자기 그 현 헤이비트 대표이신 이충엽 대표가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그 변동성 돌파 전략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응?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게 2018년 바로 그 강의를 했는데 수강생이 그때 40명 정도 왔었는데 그 중에 스타트업에서 성공적으로 엑시트 해가지고 떼부자가 되신 분들이 3명인가 있었어요. 그 한 분은 제가 강의했던 그 학원이 매우 재밌으셔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이충엽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거기 이제 김동주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이분도 이제 스타트업의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카카오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또 왕창 뛰어가지고, 이제 떼부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들으시면서, 저거 꽤 재밌네? 해가지고, 저는 사실 잘 안 믿었거든요. 뭔 스타트업이야 했는데, 진짜 몇 달 후 오셔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지금 VC에서도 7억인가 투자를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KDB 스타트업 뭐 공모전 이런 데에서도 벌써 최우수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직접 제 돈 투자하기도 하고 있고, 이제 이 헤이비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퀀트 자문 같은 것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 거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 제가 조언해드릴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자동 그 매매 프로그램은 작년 7월부터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그지 같은 2018년 시장에서도 실제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저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정말 되는구나. 저기 시스테리오 선생님 변동성 돌파 전략을 소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책 한번 같이 쓰시죠. 해가지고 그 쓴 책이 이제 바로 이제 요 책이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내드린 그 책. 따란딴딴 홍보. 지금도 이제 제가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일하게 멀쩡한 책이라고 제가 확신하기는 합니다. 주식 시장에는 제 책보다 훨씬 더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에는 아마 없을걸요. 근데 아쉽게도 2018년 1월에 그 암호화폐 시장의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팍팍팍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책이 잘 안 팔렸습니다. 흙그. 지금이라도 사주세요. 네, 변동성 돌파 전략을 그러니까 영상 53번에 나오는 거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은 제가 가장 역대급 위대한 트레이더로 인정하는 레리 윌리엄즈 그분의 최고 전략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일 레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 한마디로 전날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움직였나 이제 그거를 보는 거죠. 고점 마이너스 저점을 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시가에서 전날 레인지 곱하기 예를 들면은 절반이 움직였다. 뭐 그런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시가에서 확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시가에 파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 53번 복습을 권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략을 저희가 고지고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몇 개 어멘드를 했어요. 이제 몇 개를 고쳤는데 네, 이렇게 꽤 쌈박한 이제 그런 전략이 나옵니다. 그죠?
예, 제 책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물론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쌈박한 그 자산 그러니까 이런 커브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자산이 스무스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과최적화 절대 아닙니다. 그 왜 과최적화가 아니냐 하면은 저는 이제 요런 전략들 2017년 말에 이미 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책에 실었는데 2018년에도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요 전에 보시면은 2017년에 암호화폐 시장이 대단히 좋았죠. 2018년은 아시다시피 정말 개떡같은 시장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전부 다 80% 90% 이상 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전략은 심지어 거지 같은 2018년에도 통했고 그리고 헤이비트도 실제로 정말 리얼 머니를 돌려가지고 7월부터 진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아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요번에는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약을 보면요. 코인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토론 대상일 뿐입니다. 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론 그 음담 패설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 그래도 뭔가 가끔 고상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스마트하게 보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말이야 뭐 이렇고 이런 거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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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예, 솔직히 관계자가 아니면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돈 버는데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그 먹히는 전략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 먹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보성이, 그러니까 효율성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낮고 바보들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죠. 단기 투자 전략만 되고 저는 장기 투자 전략은 비추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특히 제가 지상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변동성 돌파 전략. 이게 또 암호화폐에서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음,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가치 투자가야. 암호화폐, 저 잡스럽고 더럽고 천박한 거를 감히 언급이라도 하다니, 저 쓰레기 같은 놈!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지금도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자산이나 가끔 거저먹기가 가능한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뭐 부동산이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암호화폐가 되었든 숲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정말 모든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게 심지어 뭐 와인이 되었든 뭐 예술품이 되었든 왜냐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늘 이렇게 정말 리스크가 없이 거저먹 수 있는 그 돈을 거저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은 절대로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직접 그런 기회들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IMF 경매 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죠. 다가구 건물을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어라 벌써 1억 2천으로 전세를 줄 수 있네. 뭐 이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2004년에 워렌 버핏이 한국 시장에 와가지고 야 대박 어떻게 이게 쌀 수가 있어? 이거 초저평가 아니야? 하고 긁어 모았죠. 그리고 2017년에도 제가 했듯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리스크 하나도 없이 차익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거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근데 이런 기회가 몇 년에 한 번 나타날지 아니면은 인생에 한두 번밖에 안 나타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장들을 대충이나마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암호화폐라는 거 하나도 몰랐으면은 사실 누구나 그 정말 개돼지도 암호화폐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몰라서 못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자세히는 몰랐지만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네, 별로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경매 같은 것도, 경매 그거 이상한 거야. 절대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IMF 후에 돈을 못 벌었겠죠. 경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그리고, 저거 한번 볼까? 오, 대박! 하시는 분들은 그때 떼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 라고 보고요. 네, 바로 이 태도가 부자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잔소리를 너무 또 많이 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